새벽 2시. 화염에 휩싸인 15층 복도에서 한 남자가 뛰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자신의 딸이 계단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앞으로는 낯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가 선택한 건 뒤가 아니라 앞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12시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아빠였거든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8살 딸 수아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며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옆집 김할머니와는 더 친했어요.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런 대화를 매일같이 나누곤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야근을 할 때면 다른 동료들 몫까지 챙기고 후배들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그런 선배였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수아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 책 재밌어. 그래. 아빠도 어릴 때 이런 책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훈 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할머니께 자신의 우산을 빌려드리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남자가 얼마나 특별한 용기를 품고 있는지 말이에요. 영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거든요. 삐삐삐 하고 잠깐 울렸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또 오작동이네 하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는 전기 점검 공지라는 종이가 새로 붙어 있었는데 지훈 씨도 그냥 지나쳤죠. 오전 11시쯤 15층에 사는 박 씨 부부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콘센트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관리소장은 오후에 점검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지훈 씨는 딸 수아와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소방서 견학 갔다 왔어. 수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그러는데 불이 나면 절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대.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계단으로 낮게 기어서 대피해야 한다고 했어. 지훈 씨는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와, 우리 수아가 정말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15층 어딘가에서 작은 불꽃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지나자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씨도 수아를 재워놓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새벽 2시 17분.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503호 거실벽 안쪽에서 시작된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어요. 과열된 전선이 벽지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은 순식간에 커져갔습니다. 화염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어요. 복도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화재 경보기가 진짜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5층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어났습니다. 여보, 뭔가 타는 냄새 안 나? 1501호에 사는 최 씨 부부가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어요. 불이야. 불났어.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비명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엄마, 엄마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12층에 살던 지훈 씨도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보음에 벌떡 일어났어요. 수아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딸을 급하게 깨웠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복도가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 있었어요. 계단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엄마, 엄마 하는 작고 가냘픈 목소리였어요. 복도 저편 1502호 쪽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울음소리의 주인을 구하러 갈 것인가.
복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1502호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지훈 씨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계단으로 먼저 내려가고 있어. 아빠가 금방 따라갈게. 지훈 씨가 딸에게 말했지만 수아는 무서워하며 아빠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싫어, 아빠. 나 혼자 못 가. 그때 옆집 1201호에 사는 김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수아 좀 부탁드려요. 저기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지훈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수아야, 할머니랑 먼저 계단으로 내려가자. 아빠는 금방 올 거야. 수아는 여전히 울면서 아빠 같이 가. 라고 애원했지만 지훈 씨는 딸의 이마에 급하게 뽀뽀를 해주고 말했어요. 수아야, 아빠를 믿어. 금방 따라갈게. 딸을 할머니께 맡긴 그 순간 지훈 씨는 반대편 복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큼은 분명했어요. 엄마, 무서워. 하는 가냘픈 목소리가 1502호에서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지훈 씨는 그 문 앞에 도착해서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괜찮아요. 안에서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엄마가 없어요. 아이가 문 너머로 대답했어요. 지훈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로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문이 부서지면서 지훈 씨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더 짙었어요. 어디 있니? 아저씨가 왔어. 침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데려갈게. 지훈 씨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예린이라는 이름의 아이였어요. 아이 엄마는 야근을 하느라 회사에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만 혼자 있었던 거죠. 지훈 씨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상황이 더 나빠져 있었어요. 불길이 더 번져서 계단 쪽으로 가는 길이 거의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티셔츠를 찢어서 아이 얼굴을 감싸주고 자신도 입과 코를 막은 채 연기 속을 헤쳐나갔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가듯 이동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배워온 지식이 이때 도움이 되었거든요. 드디어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져 있었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이를 계단 입구까지 데려다 줬어요. 마침 올라오던 구조대원이 아이를 받아갔습니다. 아이 먼저 데려가세요. 지훈 씨가 간신히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훈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3시간 후 지훈 씨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연기 흡입이 너무 심해서 폐 손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훈 씨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자신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1502호 아이는 괜찮나요? 네,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무사합니다. 의사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지훈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수아가 할머니와 함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수아 많이 무서웠지? 아빠가 미안해. 지훈 씨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지훈 씨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장기기증 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등록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빌려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수아야, 아빠 목소리 잘 들려? 아빠가 없는 날에도 내가 항상 웃었으면 좋겠어.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든 바람에서든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 말이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절대 잊지 마. 그리고 예린이도 잘 챙겨줘. 그 아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지훈 씨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빠르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현장에 있던 주민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있었거든요. 연기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지훈 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의영웅 진짜 영웅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딸을 먼저 안전하게 보낸 후에 다른 아이를 구하러 가다니.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자기 딸도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아이를 구하러 갔을까? 너무 무모한 행동 아니었나? 댓글창은 찬반 논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진을 보냈어요. 김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평소에 정말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날도 자기 딸을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나서 그런 거거든요. 절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추모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포스트잇에 감사 인사를 적어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 생명이 살았어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그 영상을 본 전국의 사람들이 장기기증 등록 사이트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지훈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그의 마지막 선택이 세 개의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장은 50대 아버지에게, 간은 30대 엄마에게, 각막은 20대 청년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의 심장 덕분에 제 아이들이 아빠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5살 예린이는 지훈 씨를 천사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예린이 엄마 민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수아야, 우리 예린이가 살아있는 건 정말 내 아빠 덕분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그날 이후로 예린이와 수아는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바자회가 열렸어요. 지훈 씨를 추모하고 동시에 수아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거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라도 뭔가 도움이 되어야죠. 초등학교에서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담임 선생님이 우리 동네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수아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영웅이에요. 무서워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예린이를 구해주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아빠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수아는 이웃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네 담벼락 한쪽에 작은 벤치가 하나 생겨 있었어요. 생명을 구한 용기, 지훈 아빠를 기리며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든 거였어요. 수아는 이제 9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졸업식 날, 김 할머니와 예린이 엄마 그리고 동네 많은 어른들이 수아를 축하해 주러 왔어요. 수아는 상장을 받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말했어요. 아빠, 나 잘했지? 한편 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이 인터넷에서 그날의 영상을 보고 장기기증 등록을 했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저도 등록했어요. 라고 응답했어요. 작은 파급 효과가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지훈 씨 사건 이후 장기기증 등록자가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예린이는 이제 6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천사 아저씨가 나를 구해줬어. 수아 언니. 아빠야. 그 벤치에는 계절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꽃 한 송이나 편지를 놓고 가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 여름. 저녁 수아와 예린이가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언니, 천사 아저씨가 지금도 우리 보고 있을까? 응, 분명히 보고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아빠가 나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거든. 그때 살랑 바람이 불었고 두 아이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여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훈 씨는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